선생님과 삼각함수의 정의와 삼각함수의 부호 결정하는 거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다시 이렇게 좌표 평면을 데리고 와 볼게요.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을 한번 등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경을 0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볼 건데 동경의 위치를 여기 정도로 한번 줘볼게요. 그러면은 여기를 P라고 잡고 이 P란 점의 좌표를 X, Y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선분 OP에 대한 동경, 이 동경, 선분 OP, 동경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얘기를 할 때 세타가 계속 변하겠죠.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돌게 되면은 세타가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이 점 P도 계속 이동을 할 거예요. 점 P는 동점입니다.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은 이 점이 이제 P가 되는 거고 P의 점 또한 다시 X, Y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가면서 선생님이 삼각함수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타라는 각은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에 있으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때 반지름의 길이를 선생님이 R이라고 세팅을 하고 요 점 P의 X좌표가 X니까 자 보세요. 자, 요만큼의 길이가 뭐가 돼? X가 될 거고 점 P의 Y좌표가 Y니까 요만큼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동경이 돌아가게 되면은 X, Y의 부호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때 얘가를 세타라고 할 때 간단하게 선생님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요 세타라는 각이 일사분면의 각, 즉 0도에서 90도까지만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중학교 때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공부를 했습니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 코사인은 빗변의 길이 분의 그 각을 끼고 도는 변의 길이. 삼각비라는 게 삼각형의 세 변 중에 두 변의 비였잖아. 가장 긴 변이 빗변이에요. 빗변 분의 끼고 도는 변의 비를 코사인 세타라고 얘기했으니까 R분의 X가 됐고 사인 세타는 빗변 분의 요 세타를 피해가는 변의 길이니까 R분의 Y가 됐고 탄젠트 세타라는 건 세타라는 각을 기준으로 가까운 변분의 먼 변의 비였기 때문에 x분의 y라고 나타냈어요. 요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일 때. 근데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일반각과 호도법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요 세타라는 각이 0도에서부터 90도를 이제 넘어가는 막 360도, 720도, 1080도, 거꾸로 들어가는 마이너스 30도 이런 것도 공부했기 때문에 요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 아닐 때도 그 값들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원리는 똑같아. 자,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y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그 x좌표, y좌표가 뭐냐면 요 점 P의 좌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바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점에서 점 P를 맺는 선분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자, 보세요.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봐야 됩니다. 자, 원점에서 어디를 향해? 마이너스 4,3을 향해 가요. 마이너스 4,3을 향해 가는 요 점을 P라고 할 때 요 선분 OP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하자. 요 각을 세타라고 하자. 그때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아까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자 집중 잘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는 뭐 분의 반지름의 길이 분의 x좌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인 세타는요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라고 나타냈고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라고 나타냈어요. 이게 약속이고 정의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세타가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이야? 세타는 동경의 위치가 2사분면에 있죠. 자, 여기 0도에서 이게 플러스 이렇게 세타만큼 간 거니까 요 세타라는 각은 2사분면의 각이야. 맞죠? 자, 그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요 P란 점을 마이너스 3,4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 3이 될 거고 y좌표가 3이죠. 요만큼의 길이는 4가 되겠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야.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5분의 얘도 반지름의 길이는 5분의 x좌표, 점피의 x좌표는 마이너스 4고요.
사인 세타 점 P의 y좌표는 3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마이너스 4분의 3. 이런 식으로 우리는 세타가 이제 2, 4분면이든 3, 4분면이든 4, 4분면이든 반지름의 길이 분의 x좌표,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 x좌표 분의 y좌표를 통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값을 각각 구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 문제 풀면은 사인 세타는 5분의 3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4로 나올 거니까 요거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죠. 자, 어쨌든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앞으로 무조건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를 떠올리세요. 코사인은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 사인은 반지름의 길이분의 y좌표. 다시 코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x좌표,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분의 y좌표. 어쨌든 반지름이라는 거는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맞죠?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피타에 의해서 너의 제곱 16, 너의 제곱 9 두 개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은 5가 될 거 아니야. 둘 다 5분의 5분의로 출발을 하시고 코사인이 x좌표예요. 분자에 올라가는 게 마이너스 4. 맞죠? 사인은 분자 위에 y좌표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원점과 3, 마이너스 4를 맺는 선분을 동경으로 하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계산해 볼게요.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구할 건데 선생님은 코사인 세타를 항상 먼저 구하니까 여러분들도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하세요.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루트 9랑 16이랑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가 돼요. 5분의 x좌표 3. 사인 세타는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얘가 마이너스 5분의 4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좀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오도록 하겠네요. 맞죠? 자, 그런데 요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었을까?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었을까요? 3, 마이너스 4는 여기가 3이고 여기를 마이너스 4라고 잡으면은 여기를 정피라고 잡았을 때 선분 OP에 대한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있어요? 4사분면에 있죠. 그죠? 4사분면에 있으니까 4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 4사분면에서는 x좌표가 양수고 y좌표가 음수잖아. 그러면 자, 부호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4사분면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부호로 한번 결정해 볼게요. 어쨌든 반지름의 길이는 항상 양수가 될 거고 그때 x좌표는 양수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될 거고 사인의 부호는 y좌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탄젠트의 부호는 x좌표분의 y좌표인데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반대니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4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두 번째 기왕 한 김에 다 해보도록 할게요. 자, 4사분면에서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다. 그러면 1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는 다 어떻게 될까? 당연히 양수겠죠. 반지름의 길이 다 양수가 될 거고 1사분면에서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x좌표, y좌표가 둘 다 부호가 양수로 같으니까 다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조금만 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은 2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지름의 길이 분의 코사인 먼저 할게요. x좌표. 반지름의 길이는 양수예요. x좌표는 음수죠. 자, 반지름의 길이 분의 y좌표. y좌표는 양수죠. 2사분면에서. 탄젠트요.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음수가 되겠죠. 3사분면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3사분면에서는 x좌표는 음수, y좌표도 음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다 양수지만 코사인, 사인의 부호는 둘 다 음수가 되겠죠. 얘도 음수, 얘도 음수.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 즉 x좌표랑 y좌표의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x좌표분의 y좌표를 해주면 탄젠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그 분면에 해당하는 각을 결정할 때 일사분면, 여긴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다 양수예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라서 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사인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예요. 4, 4분면에서는 어디만 양수예요? 코사인만 양수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냐면은 얼, 싸, 안, 꼬, 얼싸, 안, 꼬라고 했죠. 외우죠. 1, 4분면에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양수고 2, 4분면에서는 뭐만 양수고 사인만 양수고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고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고 얼, 싸, 안, 꼬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각 분면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미리 외워놓으셔야지 문제 푸는데 유용할 배웠던 개념들을 기준으로 1-10번부터 문제 풀면서 선생님이 추가 개념 보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중학교 때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사인 세타를 구해봐 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일 때 사인 세타를 구해봐. 근데 중학교 문제는 요 세타가 그때 1사분면 안에서만 놀았단 말이야. 그래도 한번 풀어봅시다. 세타를 1사분면의 각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냥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셔서 어떤 각을 하나 결정을 해주시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란 소리는 코사인의 정의가 뭐예요? 빗변분의 요 세타를 끼고 도는 변의 비가 5대 4란 소리잖아. 따라서 얘를 5라고 잡고 얘를 4라고 잡고 피타를 써서 여기를 우리가 구해줬죠. 5의 제곱 25에서 4의 제곱 16을 빼주면 9가 되는 거고 거기다 루트를 취해주니까 얘가 3이 됐었죠. 네. 그때 혹시 너네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할 때는 사인 세타는 세타를 기준으로 빗변분의 피해가는 변의 길이니까 5분의 3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그건 세타가 몇 사분면이었다고? 1사분면일 때는 답을 이렇게 내주면 되는데 이 문제를 보시면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야? 4사분면의 각이에요. 4사분면. 맞죠? 4사분면.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어요. 자, 4사분면에서는 얼싸 안고 코사인만 양수가 되기 때문에 사인의 부호는 음수가 돼야 돼요. 절대값은 5분의 3으로 똑같지만 부호만 결정해 주시면 돼. 마이너스 5분의 3. 이런 식으로. 간단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문제 한 문제 얻어 걸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최종 계산 1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3. 이 계산해 주시면 플러스 플러스 되고요. 약분 되고요. 3에다 1을 더해서 최종 답이 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문제 풀 수 있고요. 한 번만 더 연습해 보시죠. 절대값만 갖추고 놀 거예요. 세타가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 몇 도인지 보시려면 180도 집어넣어 보시면은 90도 되고 270도죠. 180도에서부터 270도까지예요. 그럼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야? X축,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자, 0도예요? 90도예요? 180도에서 270도 사이에 있는 몇 사분면의 각입니까? 3, 4분면의 각입니다. 맞지요? 자,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요? 3, 4분면의 각이에요. 3, 4분면. 3, 4분면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에요. 3, 4분면에서는 얼싸 안고 탄젠트만 양수였단 말이야. 탄젠트만 양수였고 사인과 코사인은 당연히 둘 다 음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3, 4분면에서 사인은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게 보이죠? 그때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로 나올 거고 탄젠트의 부호는 양수로 나올 거예요. 절대값만 가지고 노세요. 1사분면의 각이라고 가정을 해놓으시고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지만 1사분면의 각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세타 잡아주시고 사인 세타의 절대값이 13분의 10이란 소리는 빗변분의 피해가는 변의 길이의 비가 13대 12라는 소리예요. 그때 요거를 우리는 x라고 잡고 피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의 제곱에서 12의 제곱, 169에서 144를 빼줘요.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니까 얘가 5가 되는 거겠지요. 그때 코사인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에 끼고 도는 변의 길이니까 13분의 5라고 잡아주시고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는 빗변을 고려하지 않는 거고 세타를 기준으로 가까운 변분의 먼 변이야. 탄젠트는 빗변은 생각하지 않아요. 세타를 기준으로 가까운 변분의 먼 변이 탄젠트예요. 탄젠트 세타는 5분의 12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부호 결정하자고.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강이니까 코사인의 부호는 음수가 돼.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잡아주시고 탄젠트 세타는 플러스 5분의 12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두 개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분해야겠죠. 13이랑 5. 두 개 곱해주면 65. 얘는 65분의 얘한테 5 곱해줬으니까 25. 이렇게 될 거고 얘는 플러스 65분의 65. 15 곱한 거지? 15에다 12 곱해주면은 30, 15, 18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최종 계산 들어간 180에서 25만 빼주면 되니까 13을 곱해야 되네. 미안합니다. 12 곱하기 13이죠. 12 곱하기 13. 통분해 주시면은 65로 통분해 주시면 65 분의 12에다가 13만 곱해주면 되죠. 12 곱하기 13. 12에다가 13 곱해주시면은 6, 36, 156이 되겠습니다. 5분의 156 플러스 그 두 개 더해주시면 156에서 25 빼주시면은 1 떨어지고요. 5에서 2 빼주니까 3 되고요. 131 되겠네요. 5분의 131. 최종 답은 5분의 131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몇 도죠, 이제? 90도죠.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각이에요. 자, X축, Y축. 여기 90도죠. 180도죠. 몇 사분면의 각이죠? 2사분면이죠. 요 2사분면에 해당하는 각이고 2사분면에서는 뭐만 양수다? 사인만 양수다. 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과 탄젠트는 다 이렇게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만 양수죠. 사인만 양수고 다시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이렇게 음수 되는 상황에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절대값이 3분의 2일 때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를 구해봐. 자, 다시 직각삼각형 가지고 오셔서 대충 그리세요. 이렇게 대충 그리시고 여기 세타 이렇게 잡을게요. 코사인 세타가 절대값이 3분의 2니까 3분의 빗변이 끼고 도는 변의 길이 2라고 잡으시고 요거 다시 x라고 잡으신 다음에 피타 써주도록 할게요. 2의 제곱 플러스 x제곱은 3의 제곱 9니까 9에서 4를 빼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준 게 x가 되겠죠. x는 루트 5.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고 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5. 절대값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자, 요 세타를 기준으로 가까운 변분의 먼 변이니까 2분의 루트 5. 자, 최종 부호 결정만 하도록 할게요. 자, 2, 4분면에서 사인은 양수니까 그대로 플러스 3분의 루트 5 잡아주시고 탄젠트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잡아주시고 두 개 더해주시면 되겠죠. 3분의 루트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해주면은 통분을 6으로 할 수 있겠죠. 6 해주기 위해서 분모 문제 2 곱해주니까 6분의 2 루트 5 여기다 또 3 곱해주니까 6분의 3 루트 5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6분의 루트 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루트 5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지요. 자, 1-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기 전에 우리는 공식을 하나 외워줘야 돼요. 자,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자, 선생님이 다시 좌표 평면을 데리고 와서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한번 그려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얘를 동경이라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계속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릴 건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동경을 돌릴 때 이 점을 선생님이 P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P라는 점의 X좌표를 X, Y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죠? 1이죠. 1. 그러면 만약 점 P가 여기 있다면은 이 점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동경에 대한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길이가 이제 X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Y가 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얘를 선생님이 이 길이를 X라고 잡고 이 길이를 Y라고 잡게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X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1분의 Y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냥 Y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사실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거든. 요 X를 사인 세타, 요 Y를 다시 요 X를 코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고 요 Y를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이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예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무조건 1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무조건 1이다 라는 공식을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X좌표분의 Y좌표가 탄젠트 세타였죠. 근데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인데 아까 선생님이 X가 뭐였냐면은 코사인 세타였어요. Y가 뭐였냐면은 사인 세타였어요. 그래서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공식을 외워주도록 하세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고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다.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너를 계산하세요. 네, 완전 제곱식 풀어야겠죠.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둘씩 곱해 2배, 앞에 거 제곱해주면은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뒤에 거 제곱해주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 둘씩 곱해서 2배 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요거를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1이라는 거를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으니까 1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결국에 우리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알아야 최종 답을 낼 거겠죠. 자, 그걸 구하기 위해서 가르쳐준 조건을 다시 활용을 해야 돼요. 다시 양변 제곱해주면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해서 1이 될 거고 1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2싹구가 되겠죠.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우변의 제곱인 4분의 1과 서로 같을 겁니다. 그럼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예, 4분의 4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양변 다시 2로 약분치면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셔서 최종 답을 1, 마이너스 8분의 3이 들어가니까 부호 플러스가 될 거고 2 곱하기 8분의 3으로 바꿔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2랑 8이랑 약분되면 4분의 3이고요. 4분의 4에다 4분의 3을 더하니까 4분의 7을 최종 답으로 내줄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1-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 세제곱 이걸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선생님이 알파랑 베타라고 치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뭐다? 1이다.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분의 1이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을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k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는 구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을 답으로 내야 되는데 우리가 식변형 공식에서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대입하셔서 답을 낼 수 있을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만 제대로 구해준다면 즉 요 k만 구해준다면 답을 낼 수가 있을 건데
요 두 개의 관계를 통해서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식변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는 1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넘기고 넘겨주면은 4분의 1 마이너스 1, 2 알파 베타가 될 거고요. 계산 들어가면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도록 하겠네요. 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8분의 3이니까 혹시 K 구하라고 해주면 K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구하고자 하는 답은 그냥 여기 이제 대입만 해가지고 답을 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할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세제곱해주면 8분의 1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8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플러스 8분의 9가 될 거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16분의 9가 되도록 하겠네요. 얘는 16분의 이제 2가 될 거니까 최종 계산해 주시면 16분의 11 이러는 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일 때 탄젠트 세타 플러스 코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코탄젠트 세타를 그냥 여러분들은 탄젠트 세타분의 1이라고 바꿔서 계산해 주세요.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인데 그냥 이렇게 바꿔서 문제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냐면 이렇게 할게요. 탄젠트는 아까 선생님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플러스 탄젠트 세타분의 1은 너의 역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분모 분자의 위치를 바꿔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돼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통분을 하게 되면은 분모끼리 곱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코가 나오고요. 크로스에서 곱해서 더해주면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얘를 구하라는 소리고, 결국에 너네가 궁금한 건 사코가 필요한 거야, 사코가. 사코를 알아야지 우리는 답을 낼 거고, 사코를 구하기 위해서 좌변과 우변, 가르쳐준 조건식의 좌변과 우변을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좌변에 대한 전체 제곱은 1 마이너스 2사코로 나올 겁니다.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올 거고, 우변에 대한 전체 제곱은 4분의 1로 나올 거야. 그럼 넘기고 넘겨주면 1 마이너스 4분의 1이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나올 거고, 4분의 3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 약분 쳐주면 8분의 3이 되겠네요. 맞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8분의 3이야. 8분의 3분의 1이니까 다시 역수 취해서 3분의 8이 되도록 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해주세요. 답은 5번. 다시 16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을 간단히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선은 바로 통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모끼리 곱할게요. 분모끼리 곱해주면은 사인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크로스에서 곱해주면은 얘랑 얘랑 곱해서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얘랑 곱해주면은 플러스로 연결되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정리를 해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전체 제곱해주면은 앞에 거 제곱해서 1이고, 뒤에 거 제곱해주면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둘씩 곱해서 2배 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고 정리가 되겠죠. 자, 그대로 내리실게요. 그대로 내리시면은 여기 플러스 1은 그대로 있는 거고,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이랑 더해서 1이 될 겁니다. 1 플러스 1이니까 여기까지가 2가 될 거예요. 그리고 2 마이너스 2 곱하기 세타니까 2를 끄집어 내주면은 2가 빠지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빠질 수가 있겠네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대로 내려오시면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약분이 되면서 사인 세타분의 2가 나오겠네요. 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17번 문제 볼 건데요. 자, 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전체 제곱하고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를 전체 제곱해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1 나오죠.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1 나오죠. 근데 둘씩 곱해서 2배 해주면은 마이너스 2사코가 나올 거고, 둘씩 곱해도 2배 해주면 플러스 2사코가 나올 거니까 날라갈 겁니다. 1 플러스 1에서 2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되시겠네요. 가는 맞는 게 될 거고,
자, 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랑 서로 같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는 sin x를 4제곱한 거고 얘는 코사인 x를 4제곱한 거야. 합차를 좀 적용시키면은 sin x 제곱 플러스 코사인 x 제곱 인수분해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sin x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요 4제곱 4제곱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 앞에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 그냥 1이다 라고 인수분해를 해주시면은 결국에 얘랑 서로 같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같네요. 나도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다가 중요한데 잠깐 여러분 스킵 버튼 누르시고 요 다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사인 x 제곱 플러스 코사인 x 제곱은 선생님이 계속 1이라고 강조를 했죠. 자, 근데 여기서 sin x 제곱을 만약 넘겨요. 그러면 1 마이너스 sin x 제곱을 1 마이너스 sin x 제곱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코사인 x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만약 코사인 x 제곱을 넘겨요.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sin x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이 두 가지도 공식화해가지고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 맞느냐? 자, 우선은 합차로 가겠습니다. 얘를 탄젠트 x 플러스 사인 x. 자, 그리고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일단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런 다음에 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 그래서 얘를 코사인 x분의 사인 x라고 바꾸고 뒤에 플러스 사인 x인데 통분하기 위해서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라고 표현을 해놓고 더해 보도록 할게요. 더하시면은 코사인 x로 분모가 통분이 되고요. 분자 부분은 사인 x 플러스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니까 사인 x를 빼주면서 1 플러스 코사인 x라고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은 가운데 부호만 반대로 돌아간 거니까 요 플러스의 부호를 그냥 마이너스로만 바꿔주시고 마찬가지로 통분 들어갔을 때 자, 요 부호만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을 연출해 주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 연결이 다 곱하기로 돼 있죠. 여기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자, 집중. 잘 보셔야 돼. 자, 그럼 요 결과가 일단 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분모끼리 곱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코사인 x 제곱. 분모가 코사인 x 제곱 이렇게 된 거고 분자는 사인 x랑 사인 x가 곱해지면서 사인 x 제곱이 된 거고 1 플러스 코사인 x랑 1 마이너스 코사인 x랑 곱해주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x 제곱이 되는 거고 요 코사인 x 제곱이 사실 사인 x 제곱이랑 같이요. 따라서 사인 x 제곱을 이렇게 뒤로 뺄 수 있어요. 얘를 왜 뒤로 뺐을까요? 우린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고 탄젠트 x의 전체 제곱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이 탄젠트 x의 제곱이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탄젠트 x제곱 곱하기 사인 x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데 아, 맞네요. 탄젠트 x제곱 곱하기 사인 x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 볼 건데 라는 이걸 이렇게 지우시고 요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기호를 미적분 가속 공부하는 거 같기 때문에 요거는 지워주시고 코사인 x 제곱분의 1 코사인 x 제곱분의 1로 이렇게 바꿔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1 플러스 탄젠트 x 제곱이 코사인 x 제곱분의 1인지 요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탄젠트의 역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코탄젠트는 이거 지우시고 여러분들은 탄젠트 x 분의 1 2 자, 코사인 x분의 사인 x냐 요거를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라랑 마가 맞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잠깐 스킵 버튼 누르시고 라랑 마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자, 라 한번 볼게요. 라. 탄젠트 x제곱은 코사인 x제곱분의 사인 x제곱이라고 바꿀 수가 있지요. 자, 여기다 1을 더했어요. 1을 더하면 사실 1이라는 게 코사인 x제곱분의 코사인 x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두 개 더해주면은 코사인 x제곱분의 1 맞죠? 코사인 x제곱분의 1. 라 맞는 겁니다. 라 맞는 거라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외워주세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다.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외워주세요. 1 플러스 탄젠트 x 제곱은 코사인 x 제곱분의 1이다. 이것도 중요한 공식이니까 반드시 정리해 놓고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역수를 취했으니까 틀렸죠. 코사인분의 사인이 아니라 사인 x분의 코사인 x,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니까 마는 틀린 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정해보면은 아까 가 맞았고요, 나도 맞았고요, 다도 맞았고요. 그죠? 마만 틀렸으니까 옳은 건 4개가 되도록 하겠네요. 1-17번의 답은 4번 되도록 하겠습니다.